잊혔던 인물의 목소리가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 한 방송사에서 1990년 세상을 떠난 가수 김현식을 2020년에 되살렸다. 제작진은 김현식의 생전 사진, 동영상, 음성 등의 데이터를 모아 이를 가상현실 형태로 부활시켰다. 단순히 예전 히트곡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AI의 학습 능력을 통해 새로운 노래를 부르도록 했다. 가수 김현식의 음색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새로운 노래를 선보이자 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2021년 또 다른 방송사에서는 5 자녀를 뒀지만 아내와 사별한 남편이 출연했다. 꿈에서라도 한번 보고 싶었던 아내의 얼굴이 기술에 의해 재현되자 남편은 울음을 그치지 못했고 시청자들도 그것이 기술인지 실제인지를 판별하기에 앞서 눈시울을 적셨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중대한 변화의 시기에 살고 있다. AI는 지금까지 인류가 활용해온 그 어떤 기술보다 강력한 힘으로 파괴적인 혁신을 이끌고 있다. AI는 산업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사람들의 생활 양식까지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그런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는 거대한 부의 이동이 진행되고 있다. AI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2019년에는 1조 달러 정도였지만 2037년이 되면 30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AI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힘으로 파괴적 혁신을 이끌며 기업의 명운을 바꾸는 거대한 잠재성이 있는 기술이다. 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넥스트 빌리언 달러입니다. AI를 통해 거대한 부를 만들어내는 임팩트 창출 전략을 설명하며 거대한 부의 이동이 시작된 시기, 다양한 사례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과 방법을 제시합니다. AI 대전환기를 맞이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이 책의 프롤로그에 읽는 독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말해줍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의 저자 짐 콜린스는 위대한 기업들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이 BHAG라고 강조했다. 우리말로 하면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설 정도로 달성하기 어려운 야심찬 목표를 뜻한다. AI가 가져다주는 거대한 기회가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닌 대담한 목표다. AI는 우주만큼 큰 세계를 만들 잠재성이 있고 대담한 목표를 가진 자가 이 기회를 얻는다. 지금 우리가 AI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모두를 움직일 수 있는 대담한 목표가 필요하다. 서울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의 차상균 교수는 2021년 AI 서밋 서울 컨퍼런스에서 100조 원의 가치를 지니는 기업 10개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전율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대담한 목표이다. 기업이 전략과 실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임팩트는 어디까지일까? 기존 AI 기업들의 사례를 토대로 가늠해 본다면 AI의 잠재성을 비즈니스를 통해 극대화하는 데 성공할 경우 매출의 기준 1조 원, 약 10억 달러, 빌리언 달러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나는 감히 이런 제안을 해본다. 1조의 매출 기업을 10년 이내에 1000개를 만들자. 책의 제목에 대한 의미가 나왔는데요. AI 기술로 1조의 매출을 내는 기업 1000개. 이 책의 독자의 초점은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해 봤어요. 1.
AI 기술로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다가올까? 2. AI 기술로 수익을 내는 기업이 11%라면 그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 3. AI 기술로 개인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지금은 5G 통신이 언급되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지요. AI 기술은 그 안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NFT,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런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기회를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지요. 오늘 이 책 안에서는 AI 기술이 바꿔놓을 세상에 대해 그림을 펼쳐보고 향후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산업과 기업에 대해서도 책에서 소개하는 기업을 정리해보고 주식 투자를 할 때 보는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정두희 님은 국내 대표적인 AI 전문가라고 소개하는데요. 현재 한동대학교 ICT 창업학부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MIT 테크놀리지 뷰 코리아 편집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컨설팅 기업인 주식회사 임팩티브 AI의 대표를 맡아 국내 기업의 AI 산업을 지원하는 데 힘쓰고 있는데요. 수천 건의 기술 및 비즈니스 혁신 케이스를 분석해왔으며 AI를 비롯한 신기술 혁신과 전략에 대한 연구를 지속한 결과로 국제학술지에 다수 논문을 게재했다고 합니다. 이 책의 차례를 보면 1장 AI의 배신, 2장 무명 스타트업의 반격, 3장 10억 달러짜리 문제를 찾아라, 4장 기적을 모델링하라, 5장 임팩트를 터뜨릴 AI 신제품을 개발하라, 6장 데이터 확보하지 말고 창조하라, 7장 메타버스 시대 AI로 융합하라, 8장 기술을 가지고 노는 슈퍼팀을 만들어라. 차례의 흐름에서도 볼 수 있듯 성공하려면 문제점을 찾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익 모델을 만들고 방향이 정해지면 그 다음은 행동으로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유능한 인재와 팀워크가 필수 요소이네요. 오늘은 1장 AI의 배신과 7장 메타버스 시대 AI로 융합하라의 내용을 위주로 소개해 드릴게요. 왜 AI 기업의 90%는 수익 창출에 실패하는가? 국내외 많은 기업이 활발하게 AI를 도입하고 있다. 최근 2, 3년 동안 많은 AI 프로젝트가 기업 내에서 추진되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 BCG에서 전 세계 기업인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AI 전략을 보유한 기업은 59%였으며 AI 기술이 적용된 솔루션을 제시한 기업은 57% 정도로 나타났다. 71%의 경영자는 AI가 자신의 회사 가치 창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했다. AI에 대한 큰 기대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AI 도입을 시도한 기업이 그동안 많아졌다. 놀랍게도 AI 프로젝트를 추진한 기업 중 11%만이 유의미한 재무 성과를 내는 데 성공했다. 기업은 수익 창출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위해 혁신을 시도한다. 그러나 90%에 가까운 기업이 AI 기술을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시도를 했으나 정작 재무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이 기업들은 AI 도입이 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을 기대하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6개월에서 2년에 걸친 AI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고도화된 기능을 만들어내는 것은 했지만 실질적인 가치 창출은 하지 못한 것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AI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인데 기업들은 3차 산업혁명의 방법으로 이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기술의 패러다임이 바뀌면 일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하는데 많은 AI 도입 기업이
오래전 방식을 고수하며 신기술을 다룬다. 그 결과 AI가 지닌 잠재성이 10%도 발휘하지 못하고 사장된다. 지금으로선 이해하기 어렵지만 과거 정보혁명기 컴퓨터가 대중화되기 시작할 때 일부 사무직 인력은 상당 기간 동안 수기로 문서 작성을 고수했다.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 처사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사고가 경직되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자기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게 우리 모두가 가진 습성이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이 기술에 최적화된 새로운 방법을 고찰한 후 일제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존 방식을 상당 부분 유지한 상태에서 일부만 적용한다. 이렇게 해서는 신기술을 가진 이점이 현실에서 발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낭비와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3차 산업혁명 전략에 멈춘 기업들. AI를 도입한 많은 기업이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오랜 방식을 이용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다룬다. 제품과 서비스에 AI 기능이 추가되는 것뿐인데 특별히 이전과 다를 게 뭐가 있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상황과 3차 산업혁명의 상황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AI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기술인데 많은 기업이 3차 산업혁명의 방법으로 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다. 문제를 푸는 방법이 완전히 바뀌었다. 우선 문제를 푸는 방법에 극명한 차이가 있다. 그동안은 정답을 찾는 방법을 인간이 직접 디자인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상황에서는 데이터에 기반해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를 시스템이 스스로 파악한다. 게다가 오랫동안 생각하지도 못한 창조적인 해결 방법까지 제시한다. 공장의 자동화 시스템을 예로 들어보자. 지금까지의 자동화는 인간이 설정해 놓은 규칙하에서 자동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었다. 설비의 작동 방식, 프로세스, 강도 등을 지닌 엔지니어가 설정해 놓으면 기계는 그대로 따른다. 이런 시스템은 환경이 바뀌어도 시스템은 설정된 규칙에 의해서만 고정적이다. 반면 AI 자동화는 자가 최적화 개념이 적용된다. 이 모든 규칙을 다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상황 파악부터 솔루션을 위한 디자인, 모니터링까지 스스로 한다. 환경이 바뀌면 사람의 조정 없이도 시스템이 스스로 환경에 적응해 간다. AI에 기반한 자동 최적화 절차를 단순화해서 살펴보자. AI 기반의 최적화 모델 1. 목적을 이해한다. 2. 해결해야 할 문제를 파악한다. 3. 문제 해결을 위한 설계를 스스로 한다. 4. 설계한 대로 실행한다. 5. 실행한 결과 지속적으로 예측하고 모니터링하여 최적화를 위한 재설계를 한다. AI는 인간에 의해 명시적으로 프로그래밍 되지 않고 지능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AI가 적용된 자동화에서는 환경이 변하면 그에 맞추어 AI 시스템도 스스로 변화하며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설계를 스스로 한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은 구글의 데이터 센터 전력 최적화 사례다. 과거 이세돌과 결혼 알파고에 적용된 딥러닝 알고리즘은 구글의 데이터 센터 전력을 절감하는 데 적용됐다. IT 회사는 전력 소모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전력 비용을 줄이는 것은 회사 전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중요하다. 그런데 구글은 어떤 회사인가? 하버드 대학교, MIT, 스탠퍼드 대학교 등 우수학교 출신의 천재들이 모인 곳이다. 이들이 이미 최적화 설계를 이미 해놓을 만큼 해놓지 않았을까?
구글은 여기에 딥러닝 기반의 최적화 모델을 적용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상당 수준의 비용 절감이 추가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공장 전력에 영향을 주는 팬, 냉각 시스템, 창문 등 120개의 변수를 조정해 전력 최적화를 실시하여 전력을 15% 절감했고 냉각 비용도 40% 절감되었다. 이런 새로운 솔루션을 이끌어내는데 사람의 개입은 거의 없었다. AI 시스템이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인간이 생각하지도 못한 새로운 솔루션을 도출해냈다. 기술은 인간의 한계를 보완하고 역량을 증강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다.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기술의 가능성을 잘 이해해야 하지만 인간이 지닌 한계를 직시하는 것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문제 해결을 설계하는 일은 사람이 주도해왔지만 따지고 보면 사람은 매우 비합리적인 존재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파악할 수도 없고 시야에 들어오는 현상만 포착한다. 사람들은 뉴스를 통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고 보고받는 사안들만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기사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이슈들은 언론이나 포털에서 선별적으로 배포한 기사들이다. 그 중에서도 내가 관심 있는 기사만 읽기 때문에 사실상 사람들이 읽는 세상은 매우 좁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사람들은 각자의 경험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는데 똑같은 현상을 두고도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고 어떤 때는 해석을 잘 못하기도 한다.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파악해야 할 사안은 늘어나지만 인간의 제한된 인지력으로는 이런 복잡한 현상을 온전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한계가 많은 인지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3차 산업혁명 시대의 방식이었다. 그동안 AI 기술 수준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이제는 과거에 컴퓨팅이 하지 못했던 인식, 예측, 자연어를 기반으로 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같은 일들을 AI가 할 수 있게 되었다. 비선형적 데이터에 대한 예측도 과거의 컴퓨팅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었지만 지금의 기술은 수월하게 처리한다. 각 분야에서 전문가가 생각지도 못한 창조적인 인사이트를 AI 시스템이 도출해낸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획기적으로 증폭시키는 시기다. AI 임팩트를 극대화하려면 이 기술이 잘 적용될 방법을 채택해야 하지 않을까? 개념을 파괴하면 임팩트가 터진다. 새로운 무기가 등장할 때마다 전쟁의 개념은 변해왔다. 초기의 전쟁은 주로 돌이나 칼을 사용해 싸우는 육탄전이었다. 13세기에서 14세기 화기의 원리를 이용해 사격할 수 있는 총이 등장하면서 전쟁은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공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후 미사일이 등장하면서 전투를 벌이는 거리는 훨씬 멀어졌다. 1차 세계대전 때 전투기가 대량 양산되면서 전투 공간은 하늘로 확장되었다. 바로 공대공 전투다. 하늘에서 전투기가 쏟아내는 공격에 땅의 전력은 당해낼 수가 없었다. 인류 역사에 전기 기술이 들어오면서 전쟁의 개념은 또 한 번 바뀌었다. 전자에너지를 사용해 미사일 등 무기를 제어하고 적의 지휘, 통제, 통신 및 전자무기 체계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전자전이라는 새로운 전쟁 개념이 생겨났다. 이렇게 새로운 무기 기술은 전투를 벌이는 공간을 확장하고 땅에서 바다로, 바다에서 하늘로 전투 영역을 확대했으며 이전에 승리의 방법으로 여겨지던 상식이 깨지면서
전쟁의 개념을 바꿔왔다. 이렇게 신기술은 개념을 파괴하는 속성을 지닌다. AI는 기존의 컴퓨팅 능력은 물론 여러 분야에서 인간의 역량을 뛰어넘는 고도화된 기능을 제공한다. 인식, 예측, 자동화, 소통, 생성 등 AI가 제공하는 기능이 제품에 적용되면서 제품의 개념이 파괴되고 있다. 제품의 핵심 기능이 고도화되거나 제품이 사용되는 범위를 넓히고 제품의 카테고리가 바뀌기까지 한다. 이렇게 재탄생한 제품을 증강 제품이라고 한다. 증강 제품은 AI의 고도화된 기능이 적용되어 이전의 개념이 파괴되고 새로운 개념으로 자리 잡은 제품이다. 아마존 에코는 가전시장을 흔들었다. 대표적인 예로 스마트 스피커를 보자. 원래 스피커는 음향이 나오는 기기다. 전기 신호를 진동판의 진동으로 바꾸어 공기의 소밀파를 발생시켜 음파를 복사하는 원리가 적용된 것이다. 스피커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나팔같이 생긴 확성기에서부터 혼 속에 진동판이 있는 혼형 스피커, 스테레오 장치에 많이 쓰이는 콘 스피커, 전자기형인 마그네틱 스피커, 그 밖에 정전형, 유전체형, 자기외형 등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어 왔다. 모두 좋은 음질의 소리를 더 잘 듣기 위해 나온 기술이다. 그런데 아마존에서 가상 비서 기능이 내장된 에코를 내놓았을 때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다. 스피커는 원래 소리를 듣는 기기였는데 이 스피커는 말을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대답까지 하기 때문이다. 이 스피커에 적용된 알렉사라는 가상 비서에게 명령하면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한다. 다음은 알렉사를 통해 할 수 있는 유용한 일들이다. 알렉사가 할 수 있는 일 베스트 10. 1. 알렉사 가드. 집안 유리 깨짐이나 화재 경보 등 보안 신호 감지. 2. 포옹 보내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포옹 표현을 통해 안부 인사 전하기. 3. 일기예보 받기. 4. 홈 트레이닝. 7분 운동 노하우 등 새로운 운동 스킬 전수. 5. 영양 정보 서비스. 식단에 포함된 영양 정보 얻기. 6. 다양한 언어로 대화. 20개 이상 언어로 대화, 사투리까지. 7. 기부하기. 자선단체 또는 조직에 기부. 8. 반려동물 케어. 반려동물이 아플 때 수의사와 컨택해 케어. 9. 레시피 아이디어. 새로운 음식 레시피 얻기. 10. 오디오북 듣기. 이런 방식의 스피커가 나오자 전 세계 가전기기 매장 관리자들은 난관에 빠졌다. 이 기기를 스피커 코너에 진열해야 할지, 컴퓨터 기기 코너로 가야 할지, 혹은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야 할지 헷갈렸기 때문이다. 스피커라는 기기에 AI 기반의 소통 기능이 적용되자 소리를 듣는 기기라는 기존 개념은 파괴되었다. 가상 비서와 소통하고 다양한 일을 처리하며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전혀 다른 만능 머신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골프공에 AI가 붙으면 사실 이런 제품 파괴는 모든 대상에 적용될 수 있다. 골프장에서 골프공은 소모품에 해당된다. 골프공을 구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고 잃어버려도 그리 아깝지 않다. 그런데 이 골프공에 AI 기능이 적용되면 어떻게 바뀌게 될까? 그래프 골프는 스마트 골프공이다. 생긴 건 여느 골프공과 같지만 범상치 않은 구석이 있다. 공 안에 6개 축 가속도 센서가 내장되어 있다. 이 센서는 골프공을 치는 순간부터 벌어지는 모든 일을 기록한다. 샷을 한 직후
스핀량, 타 구속도, 비거리뿐만 아니라 론치의 각도까지 분석한다. 이런 기록이 쌓이면 데이터가 되고 AI 알고리즘은 데이터 학습량을 통해 패턴을 파악한다. 이 패턴이란 뭘까? 바로 나의 습관이다. 내가 골프를 어떻게 치는지 습관을 가장 잘 모르는 사람은 사실 나 자신이다. 차라리 옆에 있는 동료나 코치가 나에 대해 더 잘한다. 물론 이들도 내 고질적 습관에 대해 다 파악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래프 골프는 골프공이 측정하는 데이터의 패턴에 기반해 사용자가 고쳐야 할 자세까지 정밀하게 읽어내고 알려준다. 샷을 많이 할수록 데이터가 많이 쌓여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모든 정보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확인한다. 전문가에게 얻기 어려운 고급 정보를 골프공 하나가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다. 이 골프공은 이제 소모품이 아니라 골프 코치이자 골프 정보 서비스가 되어준다. 공간을 생성한다. AI는 공간 개념을 파괴하기도 한다. 피팅룸은 온 매장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입어보는 공간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지킷은 이 피팅룸을 모바일로 들여왔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사진을 업로드해서 다양한 옷을 입혀볼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이런 가상 피팅룸에는 컴퓨터 비전, 딥러닝 같은 AI 기술과 실시간 이미지 처리 기술이 활용되었다. 신체 치수, 핏, 크기, 직물까지 고려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쇼핑객에게 옷을 입은 사진을 보여준다. 멋진 옷을 입은 사진은 SNS에 공유하여 친구들에게 잘 어울리는지 물어볼 수도 있고 이 옷을 나중에 직접 사거나 다른 사진에 입혀볼 수 있도록 가상의 옷장에 보관까지 할 수 있다. 피팅룸의 공간 개념을 물리적 공간에서 모바일 가상 공간으로 변환하고 여기에 SNS까지 결합하자 아디다스, 메이시, 아소스, 타밀피거, 레베카 민코프 등 전 세계 의류 브랜드들이 이 회사와 제휴하기 위해 달려들었다. 지킷은 이런 모바일 피팅룸을 통해 2014년 설립 이후 총 1,600만 달러의 자금을 모으고 최근 월마트가 거금을 들여 인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커다란 임팩트를 창출한 비즈니스의 공통점은 기존의 상식을 깨고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는 데 있다. AI를 통해 새로운 컨셉 제품이 성공적으로 탄생하면 기존 시장을 파괴하고 새로운 시장을 형성한다. 애플은 애플워치를 통해 스마트워치라는 시장을 확대시켰다. 애플워치는 출시 5년 만에 롤렉스, 오메가 같은 굴지의 브랜드가 있는 스위스 시계 산업 전체를 추월했다. 애플은 시간을 보는 기기라는 시계 본래의 개념을 넘어 새로운 용도를 만들어냈다. 예를 들어 병원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헬스케어 분석을 시계 하나로 간단히 할 수 있게 했다. 애플워치에 스트랩을 장착한 후 버튼을 누르면 체지방량, 체수분량, 근육량을 20초 만에 정확히 분석해준다. 운동기구와 연동되면 칼로리 소비량, 심박수, 걸음수, 산소 소비량 등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알려준다. 더 나아가 심장박동 센서 등을 탑재하면 사용자의 컨디션을 체크해 적절한 운동을 제한하기까지 한다. 또 조만간 출시될 애플워치 시리즈 8에서는 음주 측정 센서가 탑재되어 알코올의 수치까지 측정할 수 있다. 시계로 말이다. 이런 동작을 위해 스크린 터치라는 고정관념마저 깼다. 어플을 실행하기 위해 손가락을 까닥하면 스크린 터치하지 않고도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보였다. 손의 비정형 신경신호를 읽어서 명령을 입력하는 딥러닝 기반의
휴먼 인터페이스 기술이다. 애플워치는 판매량이 매년 30% 이상 늘어나며 거대한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 사이 스위스 시계는 판매량이 연 15% 이상 줄어들면서 시장이 축소되었다. 이렇게 AI는 제품의 개념을 파괴하며 평범한 제품을 놀라움을 주는 증강 제품으로 만들어내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 AI 도입은 단순히 제품의 기술 하나 적용해 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는 창조적 역사에서 주역으로 활약하고 있다. AI로 기존 시장의 개념을 파괴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조해 나가려면 우선 제품에 대한 고정관념을 깰 필요가 있다. 스피커는 듣기만 하는 기기일 필요가 없다. 시계는 시간만 알려주는 기기일 필요가 없다. 이전과 전혀 다른 종류의 제품을 상상해보라. 새로운 시장을 구상해보라. 사고가 유연할수록 개념의 파괴는 수월해질 것이다. AI 임팩트를 폭발시키는 6가지 영역 중에 하나인 디지털 삭막함의 휴머니즘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서 소개된 내용이 있는데요. 패스트푸드 매장이 무인화되다 보니 주문이나 안내를 키오스크를 통해 한다. 그러나 노인이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다. 메뉴를 고르기도 어렵고 결제하기도 생소해서 난처한 표정으로 키오스크 화면 앞에 서서 이것저것 눌러보는 노인들을 종종 본다. 이때 미소를 머금은 안내원이 따뜻한 대화를 통해 주문 결제를 하도록 안내해 준다면 이 노인은 얼마나 편리함을 느낄까? 기술로 이런 인간미를 구현할 수 있다. 진짜 사람이 아닌 가상의 인물이 키오스크에서 고객 문의에 전문성 있는 답변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고객은 가상의 인물의 상품의 위치, 할인 정보 등을 편하게 질문하고 실제 점원은 상점 관리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디지털로 인해 느끼는 불편함이 클수록 이런 인간미가 주는 가치는 더욱 크다. AI 혁신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포함해 고도화된 기능을 구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사용자의 경험을 혁신하는 것이다. 즉, 사용자의 경험은 사용자가 느끼는 가치이다. 사용자는 남녀노소, 나이와 상관없이 다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나이가 들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정신과 마음은 젊은 시절 20대로 가 있는데 새로운 변화 속에 기기를 다루는 능력은 한참 후퇴하고 있다는 것.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은 키오스크로 주문해야 하는 매장에 가지 않으십니다. 가도 주문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사실 저도 가끔 작동법이 생소해서 한참을 서서 조작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빠르게 변화하는데 만약 10년, 20년, 30년 후 변화된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까? 조금 무서워진다는 생각이 현재 부모님의 모습에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불편을 감안해서 그 부분까지 AI가 접근할 수 있는 세상. 내가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내가 나이가 들어도 사회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도와주는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겠다고 생각해 본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